트리블루 원브라운 그 웹사이트가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제가 뭐 음, 과하고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거기에 있는 스크린들 그냥 캡처해가지고 뭐 있는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코드 좀 보여드리고 그런 식으로 할게요. 이게. 근데 이게 이제 비디오 보셨으면 이거 보니까 옛날에 제 친구 생각이 나더라고. 제가 그때가 이제 학교에 있을 텐데 그 학생이었죠. 그때 한 2010년도 됐는데 제 친구가 박사과정으로 이걸 했던 것 같아. 컴퓨터 공학 한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너 음, 박사 논문이 뭐냐? 그랬더니 그 우체국에 가면 주소 이렇게 그 당시에 우편 손으로 쓴 주소들 우편 번호들 많잖아요. 그걸 컴퓨터가 레코그니션 하는 거다 그러더라고. 그래 자기는 우편 번호 읽는 거 컴퓨터가 읽게 하는 거 그 부분을 한다 그러더라고. 아주 그게 되게 음, 중요하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동으로 그걸 분리를 해가지고 트럭에다 틀어주면 실어주면 음, 이렇게 그 분리를 해준. 가지고 음. 걔가 그러면 이 뉴럴 네트워크를 했는가 보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하여튼 뉴럴 약간 애들, 네트워크는 약간 애들을 하면은 그거를 자동적으로 딱 보면은 그 sorter라는 게 있어요. 그 예, 중국에. 그래서 그거를 자동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예, 예. 거예요. 그래서 그 이 비디오에서도 그러니까 이게 그 아주 그 클래식한 뉴럴 네트워크를 설명할 때 그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오래된 거고 굉장히 클래식한 익sem플이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뉴럴 네트워크인데 여기에 이제 히든 레이어는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인풋이고 이게 아웃풋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사진들을 이렇게 이제 그 읽으면 컴퓨터가 읽으면 근데 읽는 방법이 뭐냐 픽셀 바이 픽셀로 읽는다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28 바이 28 픽셀이죠. 그래서 28 곱하기 28 하면 이게 784개 픽셀로 구성이 되나 봐요. 그럼 이제 뭐 컴퓨터 어떻게 픽셀 단위로 이렇게 쭉 읽나 봐요. 이렇게. 그럼 이게 이제 하나의 인풋 노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784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그래서 그럼 읽어보면 이게 색깔이 이제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 여기는 이제 흑백이라서 그레이 스케일이라고 하는데 이 픽셀마다 이 색깔을 나타내는 이제 숫자가 이렇게 들어오나 봐요. 그러면 이제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면 이렇게 숫자들을 읽었을 때 이 마지막 아웃풋 레이어에서 이게 숫자가 0인지 1인지 9인지 이걸 확률적으로 계산을 해서 알아내는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과정에 이제 히든 레이어,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알아내는 거죠. 근데 여기에 보니까 이제 그 비디오에서 설명하기에 그럼 이 노드는 몇 개고 히든 레이어에는 그다음에 히든 레이어는 몇 층으로 쌓아야 되고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 비디오에서 이거 아비트러리 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해봐서 결정을 하는 이제 그런 식인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이 그 히든 레이어인가 봐요.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제 그 히든 레이어 이게 그 계산하는 게 뭐냐면 이걸로 보는 게 좋겠다. 이걸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 노드다 그러죠. 이걸 하나씩 하나씩 이걸 다 노드라고 하는데 이 하나의 노드만 이렇게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노드가 뭐냐면 그 각각의 노드 이걸 읽을 때 그 숫자가 저장이 돼 있다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그 선형 방정식 풀듯이 이렇게 그 W가 이 연결의 강도 그걸 W라고 그 웨이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뭐야 리그레션 할 때 베타 값처럼 그런 식으로 되나 봐요. 그다음에 이제 A1이고 그러니까 A1의 연결 강도 이건 A2의 연결 강도, A3의 연결 강도 그렇게 해서 이렇게 는 그럼 이게 784개잖아요. 그러니까 선형 방정식이 변수가 784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의 노드만. 근데 여기에 보면 지금 노드가 여기는 이제 사이즈가 줄었지만 이게 모든 거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산을 하면 예를 들어서 뭐 이 세컨 여기 히든 레이어 이게 뭐 노드가 한 50개 있다. 그러면 784 곱하기 50개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크기의 굉장히 큰 크기의 이제 그 선형 방정식 이제 그게 존재하는 거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이제 그 질문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막 그게 엄청나게 큰 선형 방정식이라면 그러면 이런 패턴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런 여기 보면 지금 이제 그 다른 색깔로 표시를 해놨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쿨한 것을 읽었을 때 이 부분에 해당하는 패턴을 찾아보고 또 뭐 이 부분에 해당하는 패턴 찾아보고 그러면 그 다음 말로는 이제 하나의 레이어를 지날 때마다 어떤 이제 패턴들이 조각조각 이제 아이덴티파이가 된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색깔이 보면 이 레이어에서는 이 동글베이가 나오고 작대기가 하나 나오고 뭐 어떤 데는 뭐 동글베이가 나오고 이런 동글베이가 나오고 그럼 이게 뭐 8일 확률이 크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최종 아웃풋 레이어에서는 이게 이 숫자가 9일 것이다. 그걸 이제 확률적으로 추정을 해낸다 그래요. 근데 이게 보면 되게 애매모호하죠, 사실은. 이게 진짜 될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근데 제가 다른 이런 레퍼런스를 좀 보다 보니까 그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쌓이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 히든 레이어를 어느 층까지 사다 보면 이게 갑자기 이게 나타나는 순간이 있대요. 그러니까 웬만한 이게 많지 않고 그다음에 히든 레이어 숫자가 작고 그러면은 안 나타나는데 근데 이제 데이터를 어마어마하게 모으고 히든 레이어를 가지고 이렇게 조정을 하고 막 그러면 어느 순간 이게 점프업을 하는 순간이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뭐 뉴스에 보면은 우리 왜 챗GPT도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트레이닝을 어느 정도 시킬 때까지는 이게 일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겠고 이 정확도도 떨어지고 막 엉망의 소리를 막 하는데 어느 순간 되면 그게 점프업을 해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정교해지고 이거 뭐 이제 그런 뉴스들 이제 들은 기억이 나더라고요. 근데 뉴럴 네트워크도 이제 그런 부분이 있나 봐요. 예, 뭐 근데 이제 중요한 알고리즘 상으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게. 근데 이제 보면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하나의 노드만 보면 이게 스트렝스 곱하기 변수, 그다음에 두 번째 변수 곱하기 스트렝스 이렇게 쭉쭉쭉 되잖아요.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제 바이어스 탐을 하나 이렇게 더해 주더라고요. 근데 이걸 보면 이 사실은 노드라고 하지만은 각각의 노드를 갖다 그냥 함수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걸 갖다가 그냥 뭐 y1이라고 하면 그죠? 함수잖아요, 이게. 우리가 봤던 그 선형 방정식하고 굉장히 그 유사하죠. 그다음에 이게 어떻게 보면 인터셉트라고 볼 수도 있는 거겠죠. 뭐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인터셉트란 게 의미가 뭐냐면 지금 이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이 전체를 설명하는 평균값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래서 이 바이어스를 갖다가 뭐라고 했냐면 only activate meaningfully when weighted sum is 이거보다 이제 클 때. 근데 이제 이건 그 아비트러리가 찾는 것 같아요, 이게. 그 저희 교재에서는 그래서 그 이 바이어스 1로 주거든요. 여기에서 지금 10으로 주고 뭐 이제 그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보면은 이 시그모이드 펑션이 있죠. 사실은 이게 시그모이드 펑션 이게 우리 그 로지스틱 펑션이에요. 그 전에 다뤘던 근데 이게 뭐냐면 어떤 스크린 캡처는 이게 시그모이드 펑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거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이걸 이제 그 선형 방정식 형태로 이제 표시를 하면 이 값이 플러스 무한대에서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는 이걸 그 확률론적인 개념을 가지고 들어오기 위해서 그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을 했던 것처럼 여기에다가 그걸 집어넣는 거예요. 이 시그모이드 펑션에서 이렇게. 그러면 이건 뭐냐면 그 y 값이 0에서 1 사이로 그 숫자를 갖다가 이렇게 축소를 이제 시켜주는 거죠.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에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시그모이드 펑션이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숫자를 갖다 0에서 1까지 다시 말해서 그 확률적인 개념을 이제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시그모이드 펑션을 이제 쓰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걸 갖다가 최종적으로 이제 그 선형 방정식 형태로 이제 풀어보면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 여기에 있는 0, 이것은 첫 번째 레이어에 있는 거라는 뜻이에요. 첫 번째 레이어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첫 번째 레이어에 여기 첫 번째 스트렝스, 이 연결 강도, 그죠? 그러면 이걸 갖다 선형 방정식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게 W가 이 연결 강도고, 그 다음에 A 제로가 이 각각의 노드들이고, 그러면 이게 그 멀티플리케이션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하나의 칼럼은 뭐냐면 맨 마지막에 우리가 그 바이어스 텀을 하나씩 더해줬잖아요.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선형 방정식을 만들어서 이걸 이제 시그모이드 펑션에 이제 집어넣어서 숫자를 0에서 1로 이제 그 조정을 이제 해주는 거겠죠.
그래서 이게 답니다. 이게 그렇게 해서 이걸 갖다가 다음 레이어로 보내고 이걸 갖다 이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아웃풋에서 이걸 갖다가 이게 이제 그 인풋 숫자가 뭐였을지 그걸 이제 확률적으로 이제 계산을 그 해내는 거겠죠. 그 이게 그래서 우리 책에서 말하는 feed forward다 그래요. 예, 예. 그러면 지금 이제 그 약간 다음 주에 다룰 그 백프로퍼게이션 그거에 대한 그 스포일러를 약간 하자면 그러면 이 그림에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맨 마지막에 그 프리딕션을 할 거 아니에요. 그 인풋이 과연 이게 0일지 1일지 2일지. 근데 그게 맞는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여태 계속 했던 거, 뭐 리그레션 거기서 했던 거 보면 y 마이너스 y 햇의 제곱 이게 에러였잖아요. 그죠? 에러. 이걸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이게 로스 펑션이었잖아요. 그래서 로스를 갖다가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써가지고 어떻게 미니마이즈 할 거냐. 그 과정이 항상 저 보면 우리 할 때 이렇게 따라왔거든요. 거의 모든 거에. 그럼 이것도 이제 여기에 맨 마지막에 이제 실제로 레이블이 돼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트레이닝을 시킨 다음에 이 에러를 갖다가 계산을 하고 그 에러 값을 갖다가 거꾸로 이렇게 전파를 시켜준다 그래요. 근데 그 부분 아직 안 봤습니다. 근데 그 개념이 다음 주에 다룰 그 백프로퍼게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시계학에서 백프로퍼게이션은 로스 펑션이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수학적으로 보면 이 하나하나의 노드를 갖다 그냥 함수로 보면 선형 함수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이즈가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죠? 이건 그러니까 그 요즘 뭐 인공지능 이야기하면 맨날 뭐 이게 에너지 먹는 하마다 막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굉장히 좀 이피션트하지 않는 그런 이제 부분도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 들어요. 그잖아요. 선생님 질문이 있는데요. 네. 그 세컨 레이어에 노드를 몇 개를 만드는지 이거는 그 비디오에도 안 나왔었죠. 그죠? 어떻게 그 노드 개수를 정하는 건지. 레이어 개수를 정하는 것도 인간이 정해줘야 되는 건가요? 그 여기 책에서는 아비트러리야.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어, 저렇게 보고 그렇게 한다고 책이 아니라 그 브라운 쓰리 브라운 원 블루 그 비디오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arbitrary한 주체가 인간인 거죠. 노드 개수도 이렇게 해보고 뭐 레이어 개수도 이렇게 넣어보고 이런 게. 근데 그 제가 그 부분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이제 제가 생각한 바로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다음 주에 그 이 백프로퍼게이션 그걸 해봐야 알 거예요. 거기서 네. 다른 이야기 할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네. 백프로퍼게이션 쉽게 하면 그냥 로스 펑션이거든요. 그 로스 펑션 그 계산하는 건 그렇게 해서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조정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개념을 확장하면 이게 딥러닝이 되더라고요. 그냥 비디오에 따르면. 딥러닝은 쉽게 이야기하면 여기에 그 레이어를 다 쌓는 거예요. 엄청나게 레이어 많아요. 그리고 하나의 레이어는 여기는 이제 그 어텐션 레이어라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특히 이제 텍스트 분석하면 하나의 단어가 우리 챗GPT도 마찬가지인데 그 비디오에서 그런 이야기 해요. 그 뭐냐면 어, 패션 모델 할 때 모델하고 리그레션 모델하고 이게 컨텍스트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 네. 컨텍스트가 다름에 따라서 이게 또 그 이걸 그 나중에 따라 나올 말이 뭔지 그걸 확률적으로 계산하는데 달라지고. 근데 딥러닝은 그런 이제 컨텍스트를 알려주는 어텐션 레이어를 하나 찾고 그다음에 그 지금 이제 텍스트를 분석하고 또 어텐션 레이어를 찾고 그 컨텍스트 근데 이 컨텍스트도 되게 많아요. 그다음에 찾고 그게 그 개념적으로는 딥러닝이더라고. 뭐 하여튼 뭐 예, 이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쉽게 해서 여기에서 설명하는 게 이게 다예요. 근데 이게 사이즈가 어마어마하게 크고 무지무지 많다. 뭐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 시그모이드의 얘도 시그마를 읽나요? 뭐라고 읽어요? 그 그릭 네. 알파벳? 그 여기서는 그냥 시그모이드 이렇게 시그모이드 함수 그렇게 있더라고요. 음, 음. 근데 이건 그 토마스 모 선생님이 그 저번에 발표하셨던 리그레션 함수하고 리그레션이 아니라 뭐였죠? 그 과연 로지스틱 함수, 로지스틱 네? 로지스틱 로지스틱 로지스트 함수. 함수. 네, 그거하고 정확히 같은 거예요. 진짜 딱 그겁니다. 하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그 이 비디오에 보면 맨 마지막에 이제 이거 하나 나오거든요. 그 시그모이드 함수 이게 굉장히 비효율적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지금 이제 뭐 연구하는 데서 이런 게 이제 중요해지는가 봐요. 시그모이드 함수 대신에 이런 걸 사용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 뭐냐면 여기에 보면 이제 그 노드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사실 어떤 건 액티베이션이 크게 된 것도 있고 액티베이션이 아예 안 된 것도 있고 굉장히 마지널하게 액티베이션 되는 것도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그 마지널하게 아니면 그 전혀 역할을 하지 않는 그런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보면 여기 다 까맣잖아요. 여기는 하얗고. 그럼 이런 건 그냥 아예 그냥 빼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럼 계산이 더 쉬워질 수도 있겠죠. 간편해지기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시그모이드 펑션을 대체할 수 있는 뭐 이제 이런 형태의 리니어 펑션을 이제 사고 있는 게 이게 더 이제 나중에 나온 어드밴스드 된 그런 건가 봐요. 뭐 이제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음. 저도 이제 그 잘 모르겠는데, 그, 우리 교재 보면은 이제 그, 로스 펑션을 그 최소 값을 구하잖아요. 그레디언트 방법을 써가지고. 근데 그렇게 하려면 음, 미분을 해야 되는데, 우리 그 교재 코드를 보고 맨 처음에는 이렇게 계단식 함수가 먼저 나와요. 시그모이드 함수 전에. 음, 근데 이제 그거 먼저 했다. 그 다음에 시그모이드 함수로 이렇게 요거를 대체해서 하는 게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시그모이드 함수는 매끄러운 곡선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매끄러운 곡선 어디서 우리 들어봤잖아요. 예. 그게 제가 찾아보니까 무한번 미분 가능한 곡선을 매끄러운 곡선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미분 가능해야 되거든요. 아, 근데 그래서 그 계단식 그 함수는 미분 가능하지 않거든요. 연속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걸로 대체해서 한다고 하는 그것도 하나의 이유인 것 같아요. 근데 음, 오 선생님이 소개시켜준 요 새로운 함수는 저 잘 모르겠는데 왠지 매끄럽진 않아 보이네요. 음, 예, 예, 예. 네. 하여튼 뭐 새로 예, 연구가 더 되나 보. 예, 예. 아마 이게 그레디언트 디센트 그런 거 하려면 미분이 아마 컴퓨테이션을 또 계산이 막 예. 좀 복잡할 것 예, 같아요. 요게 또 도함수가 또 간단한 모양이 그때 봤지만 예, 그 간단한 모양으로 나오는 면이 좀 있어가지고 네, 음, 그래서 유용한 것 같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선형으로 만들면 계산이 쉽다 그랬던가 빠르다 그랬던가 뭐 이랬던 것 같아요. 비교해서 뭐라 모르겠는데. 예, 렐름. 그럴 것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예. 뭐 이 정도 하고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여기는 정교하고 이건 수학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갖다가 그냥 큰 매트릭스에 집어넣고 브루투스 방식으로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해보는 방식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냥 코드를 한번 대충 볼게요. 근데 코드는 진짜 그 상황을 갖다가 더 단순화 시켜가지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건데 이게 잘 보이나요, 지금? 네. 예. 네. 이 부분 코드 쪽은 그냥 웬만한 데는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처음에 이건 그 벡터하고 답 펑션을 갖다가 리니어 엘지브라 거기에서 이제 가져온 거고 이건 데이터 타입이고 이건 답 프로덕트고 그러니까 그 제가 그 비디오에서 보여줬던 거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잠깐만요. 그 요거 이거 보면은 마치 이게 그 뭐야 그 행렬 멀티플리케이션을 해야 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하는데 여기서 그냥 다 프로덕트로 해버리더라고. 이거 트랜스포즈 하면은 이렇게 곱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약간 다른 거고. 그러니까 실제 행렬 곱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다 프로덕트를 해가지고 하는 거. 그 부분을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코드는 그 뭐냐면 그 여기에서 그 노드가 액티베이션이 되고 액티베이션이 안 되는 게 이제 있잖아요. 그 기준을 정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상황을 아주 단순화시켜 가지고 언제 액티베이트 하냐면 이 스텝 펑션은 어떤 그 실수값을 하나 받아요. 그래서 그 실수값이 0보다 크면 1이고 아니면 다 0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너리로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가 0보다 크면은 다음 노드를 액티베이트 하고 펴고 아니면은 0이니까 그냥 끄고 이제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아웃풋도 그냥 실수로 이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퍼셉트론 아웃풋 이게 나오죠.
그 영어들이니까 어떤 거 노드, 퍼센트는 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수학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냥 함수인 거고, 그죠? 그러니까 인풋을 받아가지고 처리한 결과값이 함수예요. 그렇게 여기에 보면은 이제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다 프로덕트 그 웨이트하고 그 x 인풋 팩터하고 두 개를 곱하죠. 그게 이제 여기에서 보여줬던 거 그 이거 곱하기 웨이트 플러스 이거 곱하기 웨이트 플러스 이거 곱하기 웨이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인풋이고 이 연결선, 연결 강도 그게 이제 웨이트고요. 그렇게 해서 인풋에서는 이게 그 웨이트 벡터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인풋 벡터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이게 바이어스 텀 더해줘야 되는 거고 이거죠. 그죠? 그러면 이 캘큘레이션 이 결과값을 갖다가 이 위에 스텝 펑션에다 이제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0보다 크면 다음 노드를 액티베이트하고 아니면은 그냥 끄고 이겁니다. 두 개 이제 액티베이트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딱 보면 이제 알겠지만 나중에 이제 시그모이드 펑션을 갖다 더해줘야겠죠. 여기다가. 그죠? 이제 그건 나중에 이제 나올 때 보여주고.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상황을 굉장히 단순화시켜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넣고 엔드 게이트거든요. 그러니까 엔드가 뭐냐면은 어떻게 되죠? 일일이 있으면은 어떻게 돼요? 그 and는 1, 1일 때만 XY가 있을 때 두 개 다 1, 1일 때만 1이잖아요. 1, 0이거나 0일이거나 0, 0일 때는 다 0이어야 되고 그죠? 그러면 이게 이건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면 이게 웨이트고 이게 인풋이니까 여기 위에 보면은 인풋이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여기 바이어스고 바이어스를 마이너스 3으로 줬고 네. 그러면 이 11 같은 경우는 인풋 곱하기 웨이트니까 2 곱하기 1 괜찮은가요? 그다음에 플러스 여기 웨이트 이거 곱하기 여기 인풋 확률 곱하는 거예요. 다 프로덕트 하는 거예요, 그냥. 2 곱하기 1. 그다음에 바이어스를 마이너스 3이라 그랬죠. 그냥 음, 그럼 이렇게 하면 뭐냐면 이게 1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1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뭐냐 액티베이트 하는 거예요. 다음 노드를 갖다가. 그죠? 음. 그다음에 두 여기서 번째는 과정이 아마 어 하나 더 들어가는데요. 그 스텝 펑션은 다 집어넣는 그 1을. 예, 예. 여기에다 하는 거죠. 예, 예, 1을 스텝 펑션에서 집어넣으면은 1을 집어넣으면은 0보다 크니까 음, 리턴 값이 1이 되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1이 돼.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예. 하는 거 이 부분을 갖다가 그냥 매뉴얼리 보여준 그런 부분이죠. 근데 이제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 여기 예, 첫 펑션에다 스텝 집어넣어. 음, 예, 그쵸. 예. 거기까지 한 계산한 거고 요 예, 밑에 나와 있는 어설트에 나와 있는 거는 이제 최종적으로 그 스텝 펑션까지 한 그 리턴 값을 보여주는 거. 그렇죠. 예, 예. 예, 예, 예. 여기서 뭐냐면 스텝 펑션 이렇게. 그러니까 음, 여기서 다 프로덕트 플러스 바이어스 그걸 음, 계산하면 이렇게 나오고 그걸 음. 여기에다 집어넣어서 1인지 0인지 이제 확인하고 그, 그 과정입니다. 이거. 여기는 괜찮죠? 이 부분. 네. 그다음에 이제 오어 게이트는 어떻게 되죠? 1, 그러니까 00만 아니면 다 1이죠. 이것도 그냥 음,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그러니까 요거하고 다 프로덕트 한 다음에 음, 요걸 더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 하나만 이렇게 해보게. 그러니까 2 곱하기 1, 2 곱하기 1 플러스 그렇지. 2 곱하기 1 바이어스가 마이너스 1이죠. 그렇게 해서 음, 이걸 돌리면 이게 3이죠. 그러니까 1보다는 큰 거죠. 여기서 1보다 음, 큰 거죠. 그러니까 음, 이것은 액티베이트, 오어 게이트에 따르면 이건 액티베이트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음, 이제 안 되는 거 맨 마지막 해보면 2 곱하기 0 음, 플러스 2 곱하기 0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0보다 작으니까 이건 0인 거예요. 여기서는 오어 게이트. 그러니까 그 오어 라직이고 낫 게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1은 0으로 바꾸고 0은 1로 바꾸는 거거든요. 여기는 이제 그 인풋 벡터를 보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 웨이트도 하나밖에 없고 그래서 이것은 마이너스 2 곱하기 0이면 0이고 플러스 1. 그러니까 여기 1이 되죠. 그러니까 0을 넣으면 이거 1로 딱 바뀌는 거예요. 함수가. 그 다음에 여기서는 마이너스 2 곱하기 1 마이너스 1 그렇게 되죠. 그럼 마이너스 3이니까 0보다 작으니까 이게 0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0에 대해서는 1로 아웃풋을 내고 1에 대해서는 0으로 아웃풋을 내고 뭐 이제 그런 겁니다.
그렇게 되고 여기 이제 시그모이드 펑션이 이제 아까 그 이거죠. 그 러지스트 펑션 이게. 그러니까 실수값 하나 받아요. 그게 뭐냐면 그걸 아마 여기서 받을 거예요. 퍼셉트론 여기를 갖다 통과해 나오면 그 하나의 그 플롯으로 하나 값이 나오겠죠. 그럼 이 값을 갖다가 그대로 여기 시그모이드 펑션에 넣으면 이걸 갖다가 그 0에서 1로 숫자를 갖다가 이렇게 컴프레시스 하는 거겠죠. 이게 이제 그런 거. 그러니까 저기 위에 그 아까 스텝 펑션을 시그모이드로 바꾸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여기 위에 결국은 여기 펄세트론 아웃풋에 있는 여기 보면 아, 스텝 여기 펑션이 되는 그 부분을 음, 스텝 펑션 대신에 이제 그걸 바꾸는 거예요. 시그모이드 펑션으로. 그러니까 예. 다 프로덕트 하는 건 똑같고 그 결과를 그 활성화시킨 그걸 활성화 함수라 그러더라고요. 아, 이걸 활성화합시다. 액티베이션 하는 음, 그걸 뭘로 할 거냐인데 스텝 펑션으로 하는 게 아까는 스텝 펑션으로 했고 지금은 이제 시그모이드로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예, 음, 맞습니다. 이거고. 그 다음에 뉴런 아웃풋 이건 뭐냐? 이게 두 개를 다 프로덕트를 해가지고 시그모이드 함수로 바꿔주는 거. 음. 이것을 웨이트하고 인풋을 받는 거고. 그런데 이거 똑같은 거네, 그죠? 새로 정의했네요. 예, 시그모이드를 써갖고 예, 새로 정의한 거.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 재밌는 게 뭐냐면 재밌는 게 아니라 이제 중요한 게 보면 그 웨이트 벡터가 있고 이건 행렬이죠. 행렬이 있고 인풋 벡터가 음, 있으면 거기에 맨 마지막에다가 그 음. 뭐야 이 바이어스를 집어넣어줘요. 그러면 이제 간단하겠죠. 계산이다. 바이어스를 이제 맨 마지막에 집어넣어주는 거. 그 벡터에다가 바이어스를 마지막 엘리먼트로 네, 넣는다고요? 맨 마지막 텀에다가 넣어주는 거.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바이어스를 따로 취급하지 않고 웨이트라는 그 벡터 안에 맨 마지막 뭐죠? 그 요소 원소 거기다 집어넣는 거지. 예, 그렇게 하고 또 인풋 벡터에도 마지막에 1을 그냥 넣어버리고. 예, 그렇게 예, 하면 계산하면 결과가 똑같으니까 형식이 간단해진다. 이런 것 같아. 예, 예. 예, 형식이 그래서 이제 똑같은 계산을 하는 건데. 예.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피드 포워드. 그게 뭐냐면 피드 포워드가 뭐냐면 이렇게 집어넣는 거 계산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쪽으로 진행하는 그게 이제 피드 포워드고 다음 주에 할 게 이제 이쪽으로 하는 게 백 프로퍼게이션이고 그게 로스 함수, 로스 방정 구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중요한 게 제가 지금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어떤 그림이지? 이 그림입니다. 이걸 보면 딱 좋아요. 그러니까 이걸 좀 줄여야 되나? 이걸 보세요. 그, 여기에 이제 일단 이 책에서 예를 드는 그 뭐야 행렬이 이렇게 생겼어요. 히든 레이어. 히든 레이어가 뭐냐면 여기에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스트렝스가 20, 20, 30이죠. 그러니까 인풋에서 여기에 20, 이게 20이죠. 그다음에 여기에 20, 이게 20이죠. 이게 마이너스 30.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이 노드를 액티베이트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걸 결정하기 위해서 이게 그러니까 엔드 게이트인 거예요. 이 노드 이 값이 그래서 20, 20, 마이너스 30.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 오화 게이트에 해당하는 것은 20, 20, 마이너스 10이잖아요. 그러니까 20, 그 다음에 여기 20,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있는 이것은 뭐냐면 아웃풋 레이어예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의 행렬 안에 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건 아웃풋인데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면 이게 마이너스 60, 60, 마이너스 30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60, 60, 마이너스 30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두 개는 이게 지금 히든 레이어. 그러니까 히든 레이어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게 이제 아웃풋 레이어. 그죠? 그렇게 해서 지금 이게 갖는 것은 지금 이게 그 뭐냐 이 웨이트를 담고 있는 그 웨이트 행렬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 더 필요하죠. 나중에 이 인풋 행렬을 갖다가 거기에다 해서 두 개를 이제 곱하고 그다음에 이제 바이어스 더해주고.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이제 나중에 보면 여기에다 이제 바이어스를 더할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보면 그래서 인풋이 보면 뉴럴 네트워크가 들어오죠. 이게 리스트 안에 리스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게 리스트가 이렇게 있고 그 안에 리스트가 또 있잖아요.
히든 레이어 리스트가 하나 여기까지 있고, 그 다음에 그 아웃풋 노드에 대한 아웃풋에 대한 리스트가 있고, 그래서 인풋은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아니다, 그 이게 그 웨이트 확률이고, 그 다음에 인풋 벡터는 그 요거에 해당하는 거, 이거에 해당하는 거, 그죠? 그거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바이어스 다 해줘야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아웃풋으로는 리스트가 이제 나옵니다. 아웃풋으로는 이제 한번 이제 이게 볼게요. 이게 돌려보면서 하는 게 좋은데 여기 보면 처음에 이제 뉴럴 네트워크를 이걸 인풋으로 봤잖아요. 그러니까 웨이트 행렬을 갖다가 그러면 웨이트 행렬은 멀티 디멘션이잖아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이걸 이제 받으면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 로 바이 로 읽는 거예요. 처음에. 그죠? 그 다음에 로 바이 로 읽으면은 그 엘리멘트끼리 나중에 이게 이제 곱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폴 룹이 지금 두 번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for 룹이 여기 한 번 돌죠. 그 다음에 for 룹이 여기서 이제 두 번 돕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첫 번째 for 룹은 이걸 로 바이 로 접근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for 룹은 각각의 레이어죠. 이거 이제 각각의 레이어는 뉴런이 있는 거죠. 뉴런. 그러면 각각의 뉴런 곱하기 input with bias 그 input 벡터를 갖다가 이 함수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이 함수가 뭐였냐면 다 프로덕트 하는 거예요. 위에서 보면 뉴런 아웃풋이 어디 있지? 여기 있네. 예. 다 프로덕트 하고 그 시그모이드까지 다 계산해서 이제 아웃풋으로 뱉어내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한번 근데 이걸 갖다가 자세히 한번 이 데이터 스트럭처를 이렇게 프린트를 해가지고 한번 보는 게 재밌다.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히든 레이어고 이게 이제 아웃풋이에요. 근데 보면 되게 복잡해요. 이렇게 한 뭉태기죠, 이게. 그죠? 그 다음에 이게 한 뭉태기예요. 괜찮은가요? 그래서 이걸 조금 이제 저도 이 처음에 이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여기에다가 이걸 아주 단순화해 가지고 돌려봤거든요. 도대체 이게 어떤 식으로 액세스를 하는지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 왜냐하면 여기 보면 그러니까 리스트를 보면 자 이걸 보세요. 여기 똑같은 걸 한번 다시 돌려볼게요. 이거 하고 이렇게 하면 이걸 갖다가 자 X, OR, 네트워크 이렇게 해서 0 하면 첫 번째 리스트의 첫 번째 엘리멘트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첫 번째 엘리멘트인 겁니다. 괜찮은가요? 이 전체 리스트 안에.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2를 하면 자 이거 이 스트럭처를 알아야 포르를 이해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0이면은 이게 첫 번째 엘리멘트였죠. 이게 두 개. 여기서 여기까지 이 전체 리스트 안에. 여기에 1번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중에서 이 첫 번째 엘리멘트 중에 아, 두 번째 거. 두 번째 거. 그다음에 00이면은 자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아, 여기서 여기까지 한번 돌려볼게요. 이러면 이제 조금 이해가 될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에 그 포로 바깥에 돌린 것은 이제 첫 번째 엘리멘트를 갖다가 접속을 하는 거죠. 그게 i예요. 그러니까 20, 요 두 개, 이렇게 프레젠트. 그 다음에 이 중에서 그 안에 이제 j 루피 돌아가는 거잖아. 그럼 첫 번째 거 이걸 이제 접속하는 거고, 그 다음에 J에서 두 번째 거 이거 프로세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거 다 처리했죠. 그러면 I로 다시 올라와서 바깥에서 들어와서 이걸 갖다 접속을 하고, 그죠? 그래서 이거 I2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안에서 이거 하나하나 이제 접속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포룹이 두 개, 그 더블 포룹인데 중요한 게 이제 스트럭처가 이게 다르니까. 근데 이걸 갖다가 프로세스를 하면 아웃풋도 딱 이런 형태로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면 그걸 좀 염두에 두면 뭐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 이제 보면 아까 그 인풋 이게 들어오잖아요. 벡터가 이제 들어오고 여기서는 인풋을 00으로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이 인풋 벡터에다가 맨 마지막에 2를 더해줘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바이어스 텀 더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너무 자세히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A가
리스트 뭐 1, 2고 이렇게 되죠. 그러면 그 1, 2 나오죠. 근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더하면은 1, 2, 1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다 1, 이거 뭐냐 인풋 벡터에다 맨 마지막에 1을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인풋 벡터를 갖다가 이제 그 바이어스 텀을 더해 준 거고 그러면 이제 여기부터는 이제 한 게 뭐냐면 첫 번째 뉴럴 네트워크 그 웨이트 매트릭스를 갖다가 레이어 단위로 엘리멘트 단위로 이제 먼저 읽는 거죠. 첫 번째 거. 그렇게 해서 이거 하고 그다음에 인풋 바이어스 그게 요거죠. 그러면 여기가 이제 엘리멘트가 3개 그다음에 이것도 엘리멘트가 3개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는 0영인데 맨 마지막에다 1을 더했으니까 3개.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하고 다 프로덕트를 이제 해주면 이제 되는 거겠죠. 그죠? 일단 이제 이게 그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이 아웃풋을 갖다가 처음에 이 아웃풋 이걸 다그 하나 만들죠. 처음에는 이제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제 아웃풋이 하나 나올 때마다 그걸 그 리스트 안에 이제 하나씩 이제 넣어주는 거예요. 넣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아웃풋을 갖다가 이 아웃풋을 갖다가 인풋으로 세이브 해 놓습니다. 지금 인풋 벡터. 그러니까 나중에 아, 제가 지금 그 백프로퍼게이션 그 부분을 안 봐서는 모르겠는데 이게 다시 여기 인풋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하나의 아웃풋이 다음 그 레이어의 인풋으로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에 아웃풋이 다음 그래서 여기에 이제 아마 세이브 해놓은 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아웃풋을 뱉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그 여기 피드 포 지금 설명한 게 이제 피드 포워드 펑션이고 그러면 이 부분만 한번 이렇게 돌려볼게요. 이 부분 여기까지만 하는 게 이제 피드 포워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웨이트와 이거 히든 레이어 이거 집어넣어 주는 거고 이게 그 인풋 영영이 아까 그 뭐야 엔드 게이트였나? 그럼 이걸 갖다 이렇게 돌려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그모이드 펑션을 통과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괜찮은가요? 예. 그렇게 해서 이 값, 이건 이제 어서트를 이제 확인하는 거고. 근데 여기에 보면 이건 사실 이제 손으로 실제로 계산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아마 해놓은 게 있을 거예요. 이게 여기 보면 이걸 갖다 이제 왜 그렇게 되는가 그 이게 손으로 계산해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 잠깐만요. 이걸 갖다가 위로 올려볼까? 그죠? 첫 번째가 뭐지? 첫 번째 인풋이 00이죠. 그럼 이것은 001이 되겠죠. 맨 뒤에 그 바이어스를 더했으니까.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 20 곱하기 0. 아니다. 이걸 한번 그냥 매뉴얼로 계산해도 될 거예요, 아마. 여기다 할까? 그냥 여기에다가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우리 그 했던 것처럼 20 곱하기 0 플러스 20이죠. 20 곱하기 뭐 하는지 모르면 뭐 하는지 궁금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30이고 그 맨 마지막에 여기 1이 있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0 곱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30 될 거예요. 이렇게 나오고 그죠? 그러면 이걸 갖다가 시그모이드 펑션에다가 아까 집어넣어 줬잖아요. 다 프로덕트는 지금 했고 시그모이드 그러면 그 시그모이드가 그게 어떻게 되냐면 B라고 할게요. B는 math exponential이죠. X 아니다. 예. 1 그다음에 1 플러스 exponentiation 이게 마이너스 A로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걸 B를 해보면 지금 이게 나왔죠. 그러니까 이거 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작은 수인 거죠, 이게. 그죠? 이게 네. 뒤에 2에 마이너스 14 들어가는 거 보면 하여튼 0.0000 가서 하여튼 되게 많이 가다가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거의 0에 가까운 숫자거든요. 이 마이너스 14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죠? 잘 모르겠어요. 어, 잘 저 모르겠어요. 선생님 저기 오늘 선생님 아까 위에 플러스 1 했다고 했는데 이게 그 플러스 1이
뭐 엔드 게이트에서 플러스 1 했던 건가요? 기억이 안 이거요? 나가지고. 이거요? 그, 예, 그 위에 무슨 플러스 1 그러니까 했던 플러스 거 1 한 거는 그 바이어스 그 있잖아요. 바이어스 텀이에요? 아, 바이어스 텀을 거기다 아예 벡터에다 집어넣어 버리고 예, 예. 그 원래 근- 바이어스 텀을 여기 저기 가중치 웨이트 벡터에도 아예 말 끝으로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이거예요. 근데 여기, 네. 요거 마이너스 30도 그러면 바이어스예요, 바이어스. 바이어스예요? 아, 뒤에 1은 뒤에 그냥 예. 디폴트로 넣어놓고, 1을 우리가 1하고 마이너스, 곱해 1하고 곱해지면 마이너스 30을 더한 게 되잖아요. 아까 맨 처음에 우리가 따로 더하는 것처럼 그렇죠. 똑같은 계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근데 실제 바이어스는 마이너스 30인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아, 웨이트. 네. 그러니까 형식을 좀 단순화시켜서 그냥 아하, 벡터들의 그저 다프로덕트로 만들려는 거죠. 그냥. 아, 따로 더하지 않고. 네. 네네, 맞습니다. 그렇게 여기 하면 지금 예, A를 할 때 20 곱하기 20 플러스 20 곱하기 0 플러스 20 곱하기 0은 예, 이 첫 줄에 이 00, 그 20 곱하기 00 이 두 가지를 다 프로덕트를 하고 예, 이 예. 30은 1이라고 하셨는데 여기 1이 어디서 나오신 거죠? 30 여기 곱하기 1이 보면 그걸 더하신 건가요? 그 인풋 벡터에다가 1을 그냥 집어 넣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네. 이게 지금 여기에 들어가면 00, 1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근데 이 1이 뭐냐면 그렇게 되는 거죠? 네. 바이어스 텀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선생님, 인풋에 대한 바이어스. 음, 그 바로 뒤에 마이너스 1은 뭐예요? 이건 이제 그 첫 번째. 맨 마지막 아닌가? 거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맨 마지막 어, 게 나왔죠. 네. 그러니까 이게 맨 뭐냐면 마지막 때 뭐죠? 네. 뭐 끝에서 첫 번째 이건가요? 그렇죠. 끝에서 첫 번째 거. 자, 예. 근데 끝이, 끝에 거 가장 마지막 끝이 거잖아요. 뭐의 끝이죠? 그러니까 예, 아, 이거 마이너스 1 무슨 하면 그냥 뜻이구나. 3이 나와요. 그러니까 3이 나오죠. 예. 리스트에 맨 마지막 게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맨 마지막 게 뭐라 그러냐면 이것은 아웃풀 그러니까 세컨 인풋이 그러니까 뭐냐면 다음 레이어의 인풋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아, 이게 그러면 그 마이너스 1, 0 이거로 하면은 마이너스 60, 60, 마이너스 30 그거 가지고 한다는 거죠. 예, 그 계산해 계산을. 볼게요. 아, 예, 그러니까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저도 처음에 그러니까 이 값을 지금 말하는 거거든요, 결국에. 그러면 음. 이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넥스트 인풋에 넥스트 레이어의 인풋으로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자, 이게 좀 계산이 되려나? 이걸 A라고 하고 이거 타이핑하기 힘드니까 이걸 B라고 하고 그냥 이거 저는 그렇게 손으로 계산했거든요. 그냥 0,0을 집어넣어 버리는. 어차피 0에 가깝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냥 계산해 버려도 비슷하게. 그걸 제가 어디에 해놨어요, 사실은. 저도 이게 이 값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몰라가지고 어디에다 해놨을까? 이렇게 지금 이거에 대한 거죠. 이렇게 되고 그러면 어 그렇지 여기서 마이너스 30이죠. 바이어스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계산을 해야 되는 것을 이걸 C라고 하면 A 곱하기 음 이가 뭐였고요? 0 플러스 B 곱하기 0 플러스 마이너스 어, 30이죠. 그죠? 30. 근데 지금 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값을 계산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값을.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인풋으로 사용이 될 거잖아요. 그럼 이게 그러면 그 저기 여기, 웨이트 벡터가 그게 될 것 같지 않은데? 여기에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그 리스트의 세 번째 엘리멘트 값이 지금 이 값인 거예요. 이거 한번 해볼게요. 예. 예, 예, 근데 그렇게 하면 맞긴 맞을 텐데 지금 계산식이 조금 예. 지금 A가 이거잖아요. 제 아웃풋을 갖다가 거기다가 가중치 아까 마이너스 60, 63, 마이너스 30 여기다 곱해야 되지 않아요? 0이 아니라 예, 예, 예. 근데 A가 사실 0에 가까운 값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A를 0으로 놓고 하면 쉬워요. 예. A가 사실상 0이기 때문에.
예, 예. 저는 이 숫자를 갖다 예. 정확하게 나오는지 그걸 지금 확인하려고 하는데 이게 0에 가까운 거 그러면 그걸 한번 해봐야 돼요. 그러면 거기다 마이너스 60을 해야죠. 예. 가로가 예. 정확하게 이렇게 알게. 하고 예. 그다음에 거기도 마이너스 거기는 60이네. 예. 0 60. 대신에 60하고 예. 이렇게 되죠. 예, 예, 그렇게 C를 되죠. 갖다가 시그모이드에 넣어줘야 될 거예요, 그죠? 예. 아, 1 디바이드 바이 1 플러스 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C 이러면 된가? 예. 뭐가 잘못됐다. 예, 좀 잘못됐어요. 예, 이게 컴퓨터가 이런 계산 잘 못할 것 같은 불길한 느낌이 드는데. 나왔는데 나왔다. 예, 예, 예. 나왔다. 똑같은가요? 예, 거의 384. 똑같아요. 네, 예, 똑같아.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돼. 지금 그 feed 음, forward를 프린트를 한 거죠. feed forward. 예. 그러니까 지금 예, 그 엔드 게이트 이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 계산을 했잖아요. 처음에 가중치. 네. 맨 마지막 게 뭐냐면 이걸 계산하는 게 여기 써놨네. 그래서 마이너스 60, 60, 아, 70이 여기에 인풋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기에 엔드 게이트하고 곱한 거고. 그러니까 이 웨이트 곱하기 엔드 게이트 001 그걸 곱한 거예요, 지금. 그 값을 갖다가 지금 맨 마지막 여기에다가 지금 해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보면 딱 그러니까 이게 각 레이어마다 출력 값을 다 만들어 주는데 결국 출력값이 그 마이너스 1의 의미인 거지, 그죠? 그렇죠. 최종적으로 출력되는 값이. 예. 뭐 그렇습니다. 뭐 그래서 오늘 한 게 여기까지 했습니다. 이 피드 포워드고. 예. 예.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만드는 게 XOR 게이트라는 걸 만들려고 이렇게 한 거잖아요. 예. 예. 아까 맨 처음에 엔드 게이트랑 OR 게이트는 그냥 음, 단위랑 퍼셉트론 하나 갖고 그냥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XOR 게이트는 하나 갖고 못 만드는 거고 거기서 이제 레이어라는 개념이 등장하면서 이게 그 신경망 구조처럼 되는 네트워크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여기 뉴럴 네트워크라는 게 여기서 들어가는 거죠. 예. 두 개의 뉴런들이 이제 레이어가 두 개가 생겨야 되니까 최소한. 예. 예. 그럼 그렇게 돼서 그걸 하려면 하나는 AND를 하고 하나는 OR 해서 아웃풋 레이어에 XOR로 나온다는 그런 이 말인가요? 그림하고 매핑해서 예, 예, 예. 그러니까 어, 두 20, 개가 되는데. 20 마이너스 30 그게 엔드 게이트를 위한 웨이트고 음. 두 번째 이게 첫 번째 레이어 그렇게 되나? 잠깐만요. 개념이 그다음에 첫 번째는 어차피 입력 값들인 거고 두 번째가 히든 레이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엔드 이게 오와 그렇게 돼 있는 게 그 부분이 이제 히든 레이어고 마지막이 아웃풋 레이어고 이렇게 보면 돼. 이게 아웃풋이고 이렇게 돼. 어, 이런 식으로 되죠. 우리 3블 1브라운에는 이게 히든 레이어가 두 개가 있었는데 우리 여기는 하나만 있는 거예요. 예. 예, 어쨌든 이렇게 엑소와 게이트는 하나 갖고 못 만들더라고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요. 예, 예. 반드시 이렇게만밖에 안 돼. 음. 네, 그래서 이 데이터 스트럭처를 이해하는 게 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것 때문에 이번 주는 이것 때문에 좀 헤맸어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포르로 어떻게 돌려가지고 이걸로 액세스하고 이거 액세스하고 그다음에 이걸 아웃풋으로 내지. 예. 그게 좀 어렵더라고요. 저는 코드는 대충 넘어가지고 별로 네. 신경 안 써. 근데 그럴 그렇군. 때는 이런 식으로 써보면 딱 되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첫 번째 이걸 I라고 되게 하고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저 못 안에 그러니까 써가지고 음, 못 이해 못해. 다 하나하나 다 저도 해보시고. 못했어요. 이렇게 해보면 돼요. 네. 음.